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귀 대명사 이거를 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었느냐면 문장 속에서 요거 제귀 대명사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리는 형식은 삼형식이어야 합니다. 삼형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귀 대명사를 만드는 모습, 그 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했어, 그치? 그러면 이 제귀 대명사가 왜 삼형식과 연관이 되는가를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해볼게요. 제귀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 의미로 쓰입니다. 문 좀 닫자. 두 개 다 닫아버려. 제귀 대명사란 크게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길 거야. 하나는 목적어로. 자, 문장에서 이 목적어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명사 강조거든요. 명사 강조. 특히 이 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그래서 요 인칭 대명사에 대한 강조인데 정확한 의미는 우선 이 목적어 역할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일반 학생들은 잘 몰라요. 목적어 그러면 그냥 목적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목적어에 어떤 의미,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목적어 이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귀 대명사가 어떻게 목적어로 쓰이느냐. 근데 왜 두 가지일까요? 그거는 요거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어. 우선 제귀 대명사를 얘기할 때 역할이 지금 크게 몇 개 있나 봐봐. 목적어로,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강조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목적어 역할에 또 두 가지가 왜 나오냐. 첫 번째, 서술어의 목적어로. 그리고 또 전치사.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을 은미랑 수업할 때 한 번이라도 너희한테 했다 1번, 안 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어우, 다 했다고 합니다. 어우, 좋아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에게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한 의미, 개념을 이미 설명을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쌤은 정말 한결 수월한 상태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또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면 서술어의 목적어라는 요것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할 얘기긴 하지만 여기다 쓸까요? 준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두 개를 나누고 싶지만 분명히 준동사의 목적어의 개념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얘를 정확하게 안다면 얘는 그냥 똑같은 개념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준동사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서 서술어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만 해도 될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여기 개념을 연결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거를 쭉 설명을 할 건데 앞서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귀대명사란 말의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치사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치사구 이런 이름 많이들 들어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그렇죠. 전명구. 이 두 개의 이름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자, 요 말의 의미 속에서 요 구란 말의 의미는 과연 뭐냐? 뭐죠? 단어 또는 단어들, 이 모든 걸 의미합니다. 특히 단어들이 되겠죠. 자, 단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쌤은 틀린 말처럼 들릴 거니까 구라는 의미를 단어 가르고 들 이래버리면 잘못 개념이 전달될 수도 있어서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쌤이 문법 다루면서 그렇게 용어 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쌤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구라는 말의 의미는 단어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단어들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전치사 구는 시작하는 단어로 그 뒤에 모양을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구란 전치사 뒤에 단어 하나 또는 단어들이 오더라도 분명히 전치사까지 합치면 단어들이 되므로 이거를 전치사 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자 이랬던 거고요. 그 다음 요 명구란 무슨 말이냐? 명사의 성질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구가 뭐의 성질을 대표로 갖고 있는 명사의 성질을 대표로 갖고 있는 단어나 단어들의 형태다. 그래서 명사구, 즉 같은 말이죠. 이거는 모양, 이거는 품사적 성질을 위주로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는 같은 것이므로 전치사구라는 말과 전명구란 말은 서로 무슨 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우리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거를 설명할 거냐면 많이들 우리가 봐왔던 전치사구를 몇 개 써볼게요. 자, 우선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치사 for you. 그렇죠? 나의 꿈을 위해서 시작 그렇죠. for my dream.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말고 그녀를 위해서 시작 for her.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for u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for him. 또 그들을 위해서 for them. 자, 여기서 다시 이상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you, her, us, him, them. 전부 다 무슨 격을 쓰고 있나요? 목적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얘가 공통적으로 이게 왜 목적격을 계속 쓰지? 왜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계속 쓸까를 고민하다 보면 여기서 뭔가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명구 또는 전치사 구는 결국 전치사의 무엇에 해당한다? 목적어에 해당한다 이란 뜻이에요. 왜? I love 한번 물어보자. I love 여기서 love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는 뭐가 나와야 돼? 대상 나오는 거야. I believe
내가 믿어? 그럼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믿는 대상이죠. 믿는 그 대상의 의미가 목적어입니다. 성분으로 얘기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전명구 또는 전치사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봐라, 패턴을 봐라. 전부 다 무슨 격이 왔느냐? 목적격이 왔다. 그랬다는 얘기는 목적격이 왔다는 건 바로 이게 전치사에 대한 뭐? 목적어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증명으로서 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야. 뭐가 이 명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뒤에 오는 전 명구가 전치사의 목적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를 위해, 또 그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요 뒤에 오는 명사는 이 전치사에 뭐가 되는 겁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위해주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바로 목적어를 증명하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생각하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구나. 즉 전치사의 뭐가 되는구나? 바로 목적어가 되는구나 라는 최종 결론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전치사구, 전명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전치사와 명사의 관계 속에서 따져라 그러면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는 전치사의 뭐다? 목적어다. 바로 요 지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말,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 일단 와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제기대명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이 두 개의 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이쯤 도달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이번에는 제기대명사란 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제기대명사.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자어야. 우리가 영어 문법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어 문법에서의 이름들 있잖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한자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자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쉬울 수 있는데 요즘 교육이 한자 교육을 거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와닿는 정도가 급격히 부족해지거나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것도 다 한자어거든요. 이게 다 한자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말의 거의 상당수가 5,000년 이상 동안 우리가 뭐 했다? 한자어를 이용했는데 이제 와서 한자를 쓰지 말자고 하니까 좀 안타깝죠. 이 제자가 다시 돌아올 귀자야. 어떻게? 대신, 명사. 즉 명사를 대신하여 다시 돌아와 준다. 이 말이 뭐냐면 문장 속에서 이런 말이야. 이 말은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서술어가 나오기 전에 요 서술어가 요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서술어에 나오기 전에 당연히 이 자리에는 뭐야? 주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어가 다시 제자, 다시 어느 자리에, 잘 봐, 어느 자리에 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로 누가 들어가는 자리? 제귀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여기가 바로 제귀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일단 다루긴 할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He loves me.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맞았죠? 이게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맞았는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몇 형식입니까? 자, 준비. He loves me. 자, 몇 형식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보면 3형식이죠. 이것부터 맞아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3형식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학생이라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 제기대명사까지 배울 수가 없어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He loves myself. 자, 1번 이 문장 맞다. 2번 틀린다. 하나, 둘, 셋 들어보면 좋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틀려요. 그러면 틀린 건 이제 알았는데 이 문장은 몇 형식을 쓴 겁니까? 자, 몇 형식 문장을 쓴 건가요?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맞아요. 3형식. 왜 3형식이냐면 초소의 뭐 본동사가 지금 어떠니 똑같잖아요. 주인공이 되는 단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이미 벌써 결정했습니다. 주어가 사랑한다. 이제 뭐 싫든 좋든 이 자리는 다시 주어가 사랑한다. 이 자리에 뭐죠? 싫든 좋든 대상이 되는 자리.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자리에 딱 봤더니 me와 myself 한 단어씩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둘 다 3형식은 맞는데 3형식은 맞는데 커다란 차이 때문에 하나는 맞는 문장이 되고 하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 차이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를 지금부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어인데요. 그 목적어를 주목해라. 자, 목적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목적어를. 하나는 뭐로 왔나요? 우리 배웠죠. 인칭 대명사 표 배웠습니다. 이 미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시작. 그렇죠.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입니다. 인칭 대명사의 중요하죠. 목적격이야. 목적격. 목적격입니다. 그런데 얘는 인칭 대명사의 뭐죠? 인칭 대명사의 제귀 대명사죠. 자,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귀 대명사 때문에 틀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He loves him. 또 he loves himself. 이 두 개의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문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이 문장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He loves him. 자, 이 문장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빨리빨리. 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맞았다 그러면 쌤은 틀렸다고 할 거고요. 또한 여러분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는데요. 그러면 아니거든, 맞았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문장이 하나인데 어떻게 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볼게요. 이 이유를 좀 보세요. 지금 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자, 여기는 사람 몇 명 있나요? 2명이죠. 이거 사람 몇 명일까요? 뭐야, 다시. 뭐 이것도 어렵나요? 아니, 이게 뭐라고 어려워, 다시. 자, 틀린 건 알아, 그치? 틀린 건 아는데, 이 문장이 사람이 몇 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나, 이거는 뭐 영어와 상관없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선생님이 무슨 어려운 거 묻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할게요. 이 두 개의 문장은 형식이 같다 1번, 다르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같아요. 왜? 서술어의 본동사가 같기 때문에 A, love, B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왜 얘는 맞고 얘는 틀렸느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사람 몇 명 나왔니?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사람 몇 명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들어볼까? 2명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myself는 뭐에 대한 제귀 대명사입니까? I. 즉, 나에 대한 I, my, me, mine.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제귀 대명사 myself.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myself는 어디서 온 애야? I에서 온 거지.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He loves myself. 사람 몇 명이었나요? 이 문장. 하나, 둘, 셋 들어보면 2명이야. 즉, 사람이 같아 달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는데 이 자리는 똑같이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죠. 여기다가 안 썼네. 목적어라는 성분의 자리인 겁니다. 이 목적어라는 성분의 자리죠. 이 목적어라는 성분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를 때는 무슨 격을 쓴다? 시작? 목적격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일 때는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를 쓰라는 거야? 제기대명사 말고 목적격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he가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나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격? 목적격 me를 써주는 거야. 그런데 myself 이거는 서로 달랐는데 제기대명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얘가 뭐야? 틀렸다. 뭐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니? 얘와 서로 다른데 이렇게 myself를 쓸 수가 없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이해 잘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올라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갈 거야. 자, he loves him 이렇게 말했는데 he loves him. 자, 이 문장을 여러분 맞았나요? 했더니 맞았는데요. 그럼 쌤은 갑자기 틀렸거든요. 이렇게 말할 거고 이거 맞았나요? 틀렸는데요. 그럼 쌤은 뭐라고 말한다? 맞았어요 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문장에서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은 경우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자, he loves him. 이게 맞았대. 이렇게 할까요? 그냥 맞은 경우는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준비 하나, 둘, 셋 들어볼까? 그렇지. 2명이면 가능해. 2명이면 가능한 거야.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지. 이상하다, 그죠? 근데 그 이상함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힘은 아빠고, 요 두 번째 있는 힘은 아들이었을 테니까. 이게 되는 거 맞니? 그 다음, 이거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도대체 몇 명이 있었길래 이걸 틀렸다고 말했을까요? 자, 준비. He loves him. 틀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이 있었길래 틀렸다고 말합니까? 하나, 둘, 셋 들어보면 1명인 거예요. 1명이 있었다면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명.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맞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틀린 거를 맞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렇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힘이 아니라 반드시 himself 이렇게 써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틀린 거를 맞게 만들려면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도 이 문장을 맞은 경우라고 하면 등장인물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자, 준비. He loves himself. 맞는 경우 몇 명? 하나, 둘, 셋 들어보면 한 명. 그쵸? 이때는 한 명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 이번에는 똑같은 이 문장을 놓고 틀렸어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문장은 몇 명? 자, 이 문장은 몇 명이 있었다는 얘기다.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두 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요거를 맞게 만들고 싶어 이제.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시작. him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him 이렇게 하면 perfect 이렇게 하면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맞나요? 다음.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일단 여기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써봐야 되겠죠. 마이크 테스트. 자, 해보겠습니다. He has to go there. He should go there. 뭐, she must go there. 뭐,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For him, he 똑같은 말이죠. 원리는 똑같이 적용돼요. 자, 한번 해볼게. 이 문장은 맞은 경우와 틀리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일 수도 틀린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썼는데 맞았다라고 하면 몇 명일까요? 자, he has to go there for him. He must go there for him. 이렇게 했다고 쳐봐. 자, 몇 명이었길래 이거를 맞았다고 했을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두 명. 이제 잘하네. 자, 이걸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고 해. 자, 사람 몇 명? 하나, 둘, 셋 들어볼까? 한 명.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렸는데 이거 맞게 하려면 시작. 그렇죠. For himself. 이렇게 해서 for himself. 이제는 뭐 도사네.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썼는데 he should go there for himself. 맞았대요. 사람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보면 한 명. 자, 이렇게 썼더니 틀렸대. 사람 몇 명이었길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두 명이었길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시작. For him. 좋아요. 완벽해요. 자, 여기까지가 얘를 뺀 모든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이 있다. 요거. 그럼 현재 안 되고 있는 설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이 어딘가 봐봐.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지.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시 여기서 출발할 거야. 제귀대명사 이렇게 됐고 제귀대명사의 쓰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어로의 쓰임과 그 다음에 뭐 명사 강조, 특히 대명사 강조 이렇게 쓰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목적어로의 쓰임이 크게 봤더니 서술어의 목적어로, 그 다음 준동사의 목적어로,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쓰이는 곳인데 실제로 지금 설명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서술어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만 얘기했지
준동사의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끝난다고 쳐도 이제 뭐 끝나는 거야? 목적어의 역할만 끝나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뭐야, 시작? 대명사 강조. 이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도로 따지면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에 99의 중요도가 있고 여기에는 1의 정도가 있다고 치면 아무리 얘가 중요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 개를 분리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우선 아직 끝나지 않은 바로 얘도 해결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목적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전부 있다. 그럼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삼형식만 될까요? 제기대명사가 올 수 있는 형식은 1번 삼형식만 가능하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 삼형식 말고 몇 형식이 가능할까요? 자, 준비. 삼형식 말고 그러면 몇 형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준비됐니? 자, 하나 둘 셋 들어보면 5형식. 4형식은 물론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겠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자기한테 뭔가를 주면 가능하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나에게 보상 좀 해주고 싶어. 나 너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나에게 뭔가 커다란 선물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몇 형식일까요? 4형식. 수요동사. 대표적인 수요동사야. Give us and teach you right show. 많이 했잖아. Give us and teach you right show. 그 다음 뭐죠? 시작. 오케이. Make, build, buy, cook, get. 이렇게 외웠던 거잖아요. 시끄러.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나 자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고 싶어. 이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사람 몇 명이야 이거 지금? 한 명밖에 없어. 왜? 나와 나 자신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니까 뭐야? 나와 주어.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라는 거 할 때 그 목적어에 누굴 줘야 돼? 인칭 대명사가 다시 누굴 줘야 돼? 인칭 대명사 중에 누구? 목적격이야? 제기대명사야?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그는 나더러 테니스를 치라고 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이거 몇 형식일까요? 하나, 둘, 셋, 5형식이야.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시킬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기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의 대표는 일단 문법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3형식과 5형식에서 가장 완벽히 많이 쓰이는 것, 빈도수로 보면 두 개가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형식도 가능할 수 있다? 4형식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단 빈도수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뭐로 나온다? 이렇게 3과 5형식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엄연히 4형식도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쓸 공간이 모자라잖아 이제. 그럼 어딘가를 지워야 될 텐데 일단은 너희가 필기를 잘 해두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랑 요 형식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 좀 이따가 할 거거든. 일단 찍고 일단 사진을 하나 찍고 빨리 써줘. 시작.